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계셨죠? 자, 우리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까지 보셨네요. 자,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자, 뭐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도시 개발 사업, 우리 계획 사업은 1단계가 사업 결정을 해야 사업을 하지요. 그 사업 결정을 무슨 절차로 결정한다? 관리계획. 관리계획 절차가 뭔데? 의협심.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죠. 국회법에서 사업을 결정 안 해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하거든. 그래서 절차가 의협심, 관리계획하고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겠지? 그 다른 걸 1년 내내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요게 사업 결정하는 거죠. 자, 도시개발법에만 나오는 특징.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는 예외도 뭐한다? 인정을 한다. 이번 진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는 뭘 했는가? 여기서는 뭘 했는가?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 내용 외우려고 막 노력하면 안 되고, 개발계획에서는 우리가 이번 진도에서 세 가지를 공부했어. 첫 번째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구역 지정하려면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걸 첫 번째 공부했죠.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녹관농자, 주상공은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고, 주상공도 있어도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30% 이하면 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요. 그런 공부하셨죠? 물론 녹지 중에 무슨 녹지는 개발법에 넣으면 안 돼. 보존 녹지 넣으면 안 되지요. 두 번째는 개발계획 하면은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게 뭡니까? 동의 받죠?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 세 번째는 개발계획 내용에는 자, 지지라고 적었어요. 자, 첫 번째 지는 뭐였고? 지정권자가 수립했고, 두 번째 지는 뭐였어요? 지구 단위 계획 빼고는 전부 여기서 결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 나왔어요? 요 세 개 공부하셨잖아. 이걸 했다는 게 기억이 나야 되고. 자, 1단계 개발 계획이 우리 국계법으로 치면 얘가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계획에 부합이 돼야 돼?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있고. 구역이 먼저 정되고 계획이 나중에 나올 때 개발 계획은 몇 년? 2년 아니면 5년 내에 고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개념은 개발 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전부 다 짜서 구역을 지정하는 개념이고, 밑에 구역을 먼저 고시한다는 개념은 계획의 일부만 만들어서 먼저 고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요 계획의 일부만 만들어서 고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만들어서 고시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 다 만드는데 이 다에서 빠지는 게 몇 가지가 빠져? 네 가지가 빠지지. 그 네 가지가 뭔지는 몰라요. 한 개는 알아. 우리가 아직 안 했나? 요거 오늘 할 거야. 위의 개념은 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구역을 지정한다는 의미고, 여기는 계획의 일부를 먼저 만드는 개념이지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3월달 가면은 요 네 개는 나중에 개발구역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고 나중에 포함시켜도 돼, 이런 내용을 공부한다니까. 그걸 조금 이따 가실 거야. 자, 어쨌든 고민 좀 이따 하고, 구역에서는 뭐 공부하셨어? 대상과 절차. 도시개발구역은 규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 커야지. 계획사업은 규모가 크지요? 일정 규모 이상. 그거 하나 했고, 자, 지정권자를 꼭 알아야지.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 6개가 있었지요?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6개가 있는데, 자, 이 6개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원칙이 누구다? 결정권자가 원칙이 누구예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국장이다. 그런데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지. 거기 몇 번? 2번.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누구?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했어? 국장, 개국장. 수산전보구역은 해정. 도시 두 개를 주의하라고 그랬죠. 도시자연보건구역은
시도 대도시 장관이 나오면 안 되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하면 꼭 알아야지. 고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얘들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또 누가 있었냐. 기반시설 개발서 우리 지금 4번 하고 있죠. 얘는 똑같아. 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정비구역 있죠. 요거는 또 얘라 그러면 안 돼. 정비사업 결정하는 자. 또 얘라 그러면 안 되는 자가 누구야? 5번. 요건 이미 알고 있죠. 요거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결정권자를 우리 시험에서 뭐 한다? 물어본다. 이런 얘기지. 근데 개발사업은 어때요? 저 예외 세 가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은 원칙은 누구? 시도대. 예외적으로 누구? 얘들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정 절차는 의협심인데 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과 차이점이 있었지. 이번 주 너는 한 개 했죠. 공람하고 공청회 또 했지. 100만 이상일 때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했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게 기억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을 고시를 하면 첫 번째 효과가 이 동네는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요?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뭐가 간주가 되더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간주가 됩니다. 계획은 아직 없어요. 자,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이런 것들은 국토계획법의 관리계획 내용이잖아. 근데 개발법에서 지금 이걸 간주를 해주고 있죠. 자, 개발법에서 국계법에 만들어야 될 걸 국토계획법에서 안 만들었지만 국토계획법에서 만든 것으로 간주를 해준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시골지역이 바뀌었을 거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뭔가 바뀌어온 게 아니고요. 자, 우리 국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반드시 뭐대로 토지를 이용해? 계획대로 이용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세요 라는 말하고 같죠. 이 동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야 이 말은 나중에 몇 년 내에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세요 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계법의 개발행 허가 기억나시죠? 요거는 정비법 가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우리 국토계획법이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이었거든. 도시계획법이 지금은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죠. 자, 국토계획법으로 바뀐 이유가 뭐다? 예전에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했어. 시골에는 없었어. 근데 이 법은 국토 전부 다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도시지역에만 적용해요. 시골에도 다 적용해. 다 적용해.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개발행 허가를 받지요.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 공사 안 하는 거 몇 개? 4개. 아, 2개. 공사하는 거 몇 개? 요 6개를 허가를 받았지. 요거는 대구시라는 도시에서는 전부 적용되는 거예요. 전부. 도시지역이든 아니든. 그런데 이 동네를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뭐를 지정했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지요. 그럼 이 동네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으로 받는 거야.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에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를 해주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네. 일반 지역은 국토계획법으로 허가를 받고 이런 개발구역이 지정된 동네는 도시개발법으로 받아. 그러면 도시개발법의 행위자니 더 세요? 일반 지역이 더 세요? 여기가 세지. 자, 여기하고 몇 번이 달랐어요? 1번하고 7번이 달랐지? 1번, 7번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지금 2분이 있다, 지금. 맞네, 보니까. 요게 달라서 그걸 알아야 돼, 이번 진도에서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등이죠. 중목의 벌채 식재는 국계법에는 없잖아요. 요런 차이점을 기억을 했습니다. 요 2가지 효과를 공부를 했고, 자, 2단계에 들어와 가지고는 시행자가 뭐를 만들었어? 실시계획을 만들었는데 바로 요 실시계획 내용에 결론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지요. 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과 차이점이 뭡니까? 시설은 시행자가 누구였어요? 시설사업은 시행자가 누구요? 5월달부터 하면 안 된다. 공법 절대 안 돼. 해보라고 되는가. 나중에 뒤에 가서는 된다고 해서 나는 된다고 한 적 없어. 공법은 내 말을 들어야 공법이 되는 거야.
시설 사업은 이방권자다. 제가 이방권자가 하는 걸 세 개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단지하고 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방권자고, 이방권자는 행정청이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뭘 받고? 지정을 받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뭘 받았어? 전부 다 지정받아. 이게 시설 사업하고 비교하는 내용이라니까. 자, 우리 개발 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도시 개발 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야? 알려고 노력을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어? 개발 사업 얘가 관할관청이잖아. 누구? 지정권자. 시설 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관리계획 결정했잖아. 1단계가 관리계획이거든. 결정권자잖아. 결정권자나 지정권자나 같이. 지금 보세요. 시설 사업의 결정권자나 얘 결정권자는 똑같잖아. 정비 사업은 다르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럼 개발 사업은 전부 인가 받고 검사 받을 때 누구한테 받아? 개발 사업은 전부 인가 검사 누구한테 받아?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지정권자. 그걸 알아야 나중에 뒤에 가서 딱 콩군데 이건 지정권자 인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제가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정권자 인가 받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지정권자의 인가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개판 나는 거지. 원칙을 알아야 예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관할관청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안 되면 외워. 지정권자라고. 응? 자,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은 지정권자 찾아가서 지정을 받아야 돼. 우리 개발법은 무조건 지정권자입니다.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해져 있었죠. 공공도 있고 누구도 있었어. 민간도 있고 걔들이 짬뽕을 하는 거. 공동출자법인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공공은 국지공 아닙니까? 국가 지자체에다가 누구까지? 공사까지를 공공이라고 하거든. 우리 개발법에는 공사가 많아요. 정비법에는 공사가 2개밖에 안 나와. 정비법.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주택법에도 공사가 2개밖에 안 나와. 우리 공사 공부해봐야 뭐 국계법도 나오지만 공부 안 해.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3가지 법 공부한다고 공사는. 근데 개발법은 공사가 많아. 정비법, 주택법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자, 민간은 토지 소유자도 하고 누구 됐어? 그들이 만든 조합.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돼야 안 돼. 건물 소유자는 시행자가 안 돼.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은 토지가 필요한 사업이지. 아시겠죠? 건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니까. 우리 동네 마을 도를 넓히려고 하는 거야. 토지가 필요한 거야. 없던 공공청사 부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하지.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건물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 있으면 보상금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한테 지정을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 무슨 방식? 전부 환지하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환지 방식은 누가 사업하는 거야? 그러면 땅 주인들이 하는 거야, 지들이. 땅 주인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해 주라?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누구?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외는 있다. 자, 피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얘들이 하는 것보다 지자체 등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는 아직 몰라요. 이럴 때는 누구를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우리 시험은 이 지자체 등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이번 진도에는 시행자는 여기까지 했어. 더 이상 이제 이 중에 우리가 민간 중에 조합 있죠? 이 조합이 중요하긴 한데 이 조합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이렇게 1단계를 마무리 짓고 2단계는 실시계획을 갖는데 실시계획은 동그라미가 몇 개? 3개입니다. 우리가 계획사업이 몇 개? 계획사업이 3개지.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시설사업이 있고 또 무슨 사업이 있어? 개발사업이 있고 또 무슨 사업? 정비사업이 있지요. 자, 3가지 사업에는 다 2단계 계획에 실시계획이 나오겠지. 요 실시계획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1년 내내
세 가지 사 비교하는 거야. 1년 내내. 근데 정비법원 가면은 실시계획이라고 안 하고 시행계획 이렇게 불러요. 이름만 달라.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 공부한다고? 동그라미 3개를 공부하는 거야. 동그라미 3개를. 응? 근데 이 시설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동그라미 3개가 똑같다니까? 똑같아.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 주민 의견 듣지. 여기도 인가하는 건 똑같죠. 누구 의견 들어서 인가해? 주민 의견 듣는다고. 얘는 아니면 똑같다고. 인가했으면 우리한테 고시하지. 고시 효과는 이때부터 수용 들어가지. 수용 들어간다는 말은 공지법에 뭘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도 똑같아 고시효가. 그러면 시설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동그라미 3개가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럼 무슨 사업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발사업만 다르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야. 그럼 개발사업은 인가 받는 건 똑같잖아.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 지정권자 대답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공법 때문에 애좀 먹습니다.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 거야. 자,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의 원칙? 시도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얘들이 인가를 하는데 얘들이 인가를 할 때 다른 사업은 주민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견을 듣기는 듣는데 주민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 의견을 들었어? 지자체 의견을 들었잖아. 그게 다르다고. 그럼 국장이 인가하면은 누구 의견 들었고? 시도대도시. 응? 자, 얘들이 인가하면은 얘는 자기 밑에 지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인가할 때만 의견 들으면 되죠. 시도지사 인가할 때 누구 의견 들어? 자기 밑에 시군구의 의견 듣지. 물론 대도시는 빼야지. 대도시는 지가 인가권자야.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야. 요게 다른 사업과 다르다. 세 번째는 인가에서 고시했죠. 자, 고시 효과가 다른 사업은 이때부터 수용 들어갔지요. 근데 개발 사업은 수용이 2단계예요, 1단계예요. 1단계 계획이잖아. 그래서 달라. 여기서 사업 인정하면 안 돼. 그럼 개발 사업의 효과는 뭐냐? 실시계획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게 들어있죠. 아까 우리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역으로 바뀌잖아. 도시역이 종류가 몇 개예요? 16개나 되잖아. 그 여기서 결판 난다니까. 그 용도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걸 이렇게 고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 효과는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 이해가 됐어요? 근데 종전에 관리계획이 이미 있었겠지. 종전에 이 동네에 용도지역도 있고 뭐 시설 부지도 있을 수 있잖아. 관리계획이 있었는데 여기다 실시계획이 고시됐죠. 그럼 실시계획도 관리계획으로 간주해 주잖아. 그러면 내용이 서로 달라. 뭔 말인지 아시죠? 종전의 관리계획 내용하고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이 서로 저촉이 돼.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을 뭐 된 걸로 본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 그게 작년 시험 문제잖아.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 집에 그동안 쭉 안 물어봤거든. 앞에까지만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여기까지 물어보다가 작년에 그걸 물어본 거야. 우리는 또 니는 또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안 봐야지 이렇게 하고 안 보면 또 어떻게 한다고 또 틀리는 것이. 틀리는 거지.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 범위가 넓어. 범위가.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걸 자꾸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자꾸 얘기 안 해주고 한두 번 얘기해 주면 어떻게 돼? 몰라. 한두 번 얘기해 주면 자꾸 얘기해 줘야 알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시험에 안 다뤄진 내용을 자꾸 얘기해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40문제 중에 몇 개만 풀 건데. 몇 개 풀 거예요? 30개를 풀 거라고. 20개만 풀면 돼. 20개 풀고 20개는 찍어 그냥. 그럼 60점이라니까. 학교 가신 분들 공부 점수 물어봐봐요. 다 60점, 70점. 많이 받은 사람 70점이야. 작년은 뭐 70점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야. 작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시험 치면 막 90점 받았어요. 이러고 사람들 읽고 막 자랑하는 사람 많았는데 작년에는
제가 공법이 올해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의미로 글을 올렸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어려웠다는 거야. 근데 개발법은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6문제가 나오면 한 5문제 정도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정비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완전히 문제가 뭐 좀 안 좋게 말해 좀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30 몇 년 동안 우리가 32회인데 30 몇 년 지금 37년째죠.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한 번도 안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까지 뭐하러 왔지. 또 무슨 뭐 뉴스 보니까 뭐 중개 수수료를 뭐 내린다 또 뭐 이런 뉴스 나오대요, 그지요? 정신 나간 놈들 많지요. 집값을 올려가지고 수수료가 올라간 거지.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닌데 그 수수료 내리면 막 거래가 막 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나. 참, 하여튼 생각하는 게 이 머리카락이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 머리 한 개 흰머리 나는 것과 자꾸 고민을 하고 있다. 머리 없는 사람들은 사람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는 줄 아세요? 머리부터. 제 친구도 어떤 다른 사람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강의하는 사람인데 인강을 딱 들어주니까 인강 한번 봐봐라 이랬더만 딱 쳐다보면 와 머리 많네 이러면. 다른 거 안 봐요. 나한테 없는 게 보이는 거야. 나한테 없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뭐게요? 나한테 없는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제일 소중한데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소중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없는 게 소중한 거예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건강. 무조건 건강해야 돼. 체력상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야간반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막 시간 맞춰 온다고 1시간 늦게 오면서도 꾸역꾸역 모시고 그 대단한 거거든 그게. 근데 이게 체력이 안 따라주면 나중에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따라. 자,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뭐가 있다? 혼용 방식이 있다. 혼용 방식이. 자, 이제 수용하느냐 환지하느냐. 요걸 구분하는 방법은 수용은 딱 한 줄밖에 없으니까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하면 수용 방식 얘기고 다른 모르는 말이 나오면 전부 환지다. 주변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비싸면 환지지. 비싸니까 수용 못하니까 환지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혼용은 2개를 다 같이 하는 거죠.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게 혼용인데 자, 혼용 방식은 2개를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이 2개가 다 있다. 뭐만 주의하면 돼? 분할 혼용할 때 그때는 기반시설 같은 이런 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하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는 오늘은 뭐 하느냐? 오늘은 262페이지 수용 방식 262페이지 수용 방식 여기를 가시는 겁니다. 자, 먼저 수용 사용 방식부터 봅니다.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토지 등을 돈을 주고 전부 뭐 한다? 수용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용 방식은 3단계 계획이 없어요. 자, 수용 방식은 계획이 몇 개예요? 1단계 계획이 뭐? 1단계 계획이 뭐예요? 적어놨잖아. 1단계 계획이 뭐야? 개발 계획이잖아. 개발 계획. 적어놨잖아. 1단계 바로 밑에 적어놨네. 개발 계획. 2단계 계획이 뭐야? 실시 계획이잖아. 저 개발 계획이 국계법으로 치면 무슨 계획이고? 관리 계획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시설 사업은 수용 방식밖에 없다며? 시설은 수용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시설은 계획이 몇 개요? 2개밖에 없는 거야. 1단계 관리 계획, 2단계 실시 계획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수용 방식은 3단계 계획을 얻고 보상금 주고 전부 수용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요 절차는 많이 했잖아. 공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대답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건 복습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인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가 받은 대로. 허가 받으면 허가 받은 대로. 승인 받으면 이렇게 잘 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대답하라 그러면 못해.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있는데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살림을 안 사니까. 집에 살림 열심히 사는 사람 막 들었다 놨다 장롱도 이리 옮겼다 냉장고도 옮겼다가 막 하면은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근데 막 한 번도 안 봐. 그냥 안 뒤져봐. 우리 학원도 어떻게 보면요. 이게 수납장을 만들어 가지고 뒤져보니까 온갖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안 뒤져봐.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사. 한두 번 쓰고 또 어떻게 하나 또 집어넣어놔. 그걸 갖다가 30년을 넘게 한 거야 지금 거기서. 인가 받으면 인가 받은 대로, 허가 받으면 이렇게 잘 아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럼 공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인가 받은 대로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답을 못 한다는 건 뭐를 안 하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하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데 뭐를 안 해? 복습을 안 한다니까. 복습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리 잔소리 안 하던데 오늘 되게 잔소리 하네. 해가 바뀌잖아. 이제 내일 모레 되면 해가 음력으로 해가 바뀌잖아. 우리의 진정한 해는 구정 아닙니까? 구정. 응? 이제 한 살 더 먹어. 한 살 더 먹으면은 이제 사람도 또 이제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지. 복습도 하고. 그러면 실식에 인가 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하겠죠. 공사가 끝나면 뭐 한다? 검사를 한다. 중간검사를 한다. 검사에 합격을 했지요. 그러면 공사가 끝났다고 뭐를 한다? 공고를 한다. 이러면 끝나잖아. 자, 중간검사 누구한테 받아? 중간검사 누구한테 받아? 이거 대답을 아직도 못하면 정말 징그럽다, 그지요? 징그러워 죽겠다, 징그러워 죽겠다. 누구한테 받아? 그렇지, 지정권자. 이제는 고급스럽게 지정권자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그렇잖아. 인가 한자한테 받는 거고 허가 한자한테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인가를 지정권자가 했으면 지정권자한테 검사 받아야지. 그래서 전부 지정권자라고. 그래서 제가 관할 관청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정권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 안 되면 요구라고. 시행자는 무조건 누구 찾아가? 지정권자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도 누구한테 받아? 지정권자한테 받지.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만약에 사업을 했어. 그러면 이 중간검사 절차가 있어 없어? 지가 지한테 뭔 검사를 받아? 지가 지한테. 그럼 그때는 공사 완료 공고만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수용 방식은 이 절차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절차 자체를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는 분양을 하겠죠.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했으면 분양할 거 아니에요. 분양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원형지 상태로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택지를 반듯하게 뭐해서 조성해서 조성토지 등을 분양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응? 뭐 원형지를 우리가 다 해보고 뭐 조성토지 등을 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 방식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는 수용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개발법에서 한 5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돼. 제가 뭐를 원하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를 못하시는 분의 특징은 뭐예요? 설명할 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저기 보고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되시는 분의 특징은 제 강의를 듣고 복습은 다른 인강을 보고 복습을 합니다. 그분은 복습이 뭔지를 몰라요. 복습이 뭔지를, 복습 뭐 하는 거야?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듣는 게 그게 복습이야. 이 수용 파트를 설명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떤 농담을 하고 어떻게 강의를 하더라라는 게 생각이 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 무슨 내용이 있더라고 외우려고 덤비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요. 앞에서 저거 설명할 때 무슨 농담 했다는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어떤 농담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더라 이걸 갖다 알아. 공부가 안 되시는 분은 죽기 살기로 책을 보고 책을 읽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수업을 들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그런데 내가 아니 이거는 책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뭐 소설책입니까? 이게 이렇게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설명을 들어야지. 자 지금 뭐 수용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5개를 기억할 거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럼 수용 방식에 공부할 5개가 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게 이번 진도에서 해야 될 목적이에요.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이번 진도에서 우리가 꼭 가져갈 건 5개 중에 2개를 가져갈 거야. 근데 이것도 내 머릿속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딘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집에 요상한 물건이 하나가 있어. 모르니까 뭐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모르는 거야.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뭐가 사둬놓기 사둬놨는데. 자, 민간은 100%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알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수용 방식에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 자, 수용 방식의 첫 번째 가져갈 내용이 뭐다? 민간한테는 100% 수용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법은 공공, 민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한다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을 수도 있겠는데 시행자 중에 절대 수용 방식이 안 나오는 자가 하나 있었죠. 조합. 우리 도시개발조합 있죠. 요 놈은 전부 한지 방식에서만 나와요. 요게 도시개발조합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할 때는 아까 땅 주인 지정해 주라고 그랬잖아. 토지 소유자나 조합. 전부 한지 할 때는 무조건 조합이 한다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도 전부 한지하고 조합도 해. 단 조합은 전부 한지가 아니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개발조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에서는 제가 다른 말은 안 해도 조합은 빠진다는 걸 전제로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제외한 누구는? 민간 시행자는 이런 얘기죠.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100% 수용권을 안 줘.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자, 우리 일반 민간 시행자는 면적의 3분의 2까지는 수용이 안 돼요. 그럼 얼마 정도만 수용을 인정한다는 거야? 3분의 1 정도만 수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까지는 3분의 2가 되기 전까지는 수용이 아닌 방법으로 협의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들여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일반 개인사업처럼 아쉬운 소리 하면서 땅 파세요, 땅 파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땅 파세요 할 때 이게 막 뒤로 자빠져가 이렇게 땅 파세요 이러면 팔아 안 팔아? 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아. 당선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 막 이러고 다니잖아. 막 이러고. 나중에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쫙 펴이잖아.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자세가 뒤로 자빠지잖아. 들어 누워서 얘기하면 들어 누워서. 똑같은 거야. 면적의 3분의 2까지는 수용이 안 돼 얘는. 그래서 3분의 2 사들이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됐어? 3분의 2가 됐지.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뭘 하고 있어야 돼? 소유.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수용이 되는데 이 땅을 수용하려면 조건이 뭐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뭐를 받아야 된다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 우리 그 개발법에는 면적이 나오면 전부 3분의 2네. 앞에서도 동의 한번 들어봤죠? 개발계획 환지 방식 동의 들어봤잖아. 면적은 3분의 2고 총수는 2분의 1. 그건 똑같은데 면적은 동의하면 안 된다니까. 동의가 아니고 뭐요? 요거 하나 기억하자 이 말이죠. 자, 요런 조건은 민간 얘기예요. 공공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교재 262페이지인가요? 맨 밑에 나옵니다. 262페이지 맨 밑에. 자, 토지 수용 사용권 돼 있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 당연히 누가 수용합니까? 시행자 하겠지. 모든 시행자가 다 해,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가 다 해요. 공공만 해요. 다 한다니까. 방금 민간도 한다고 그랬잖아. 모든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수용 시 동의돼 있네. 그 옆에다 적으세요. 민간 여기 적어줍니다. 민간 시행자 얘기입니다. 근데 민간인데 거기서 누구는 뺄까? 조합 제외라고 적어주세요.
거기 뭐 토지 소유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적어놨네. 걔들이 민간이란 얘기예요.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줄까지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걔들을 민간이라고 이해를 하고, 네 번째 줄에 면적 동그라미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 동그라미 밑줄 쭉 긋고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동그라미 밑줄 긋고 2분의 1 이상, 여기는 뭘 받아야 돼? 동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도 우리가 지금 수용 방식에서 가져갈 내용이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야. 시설사업 했죠? 시설사업은 언제 사업 인정받은 걸로 봐? 아까 세 가지를 비교했잖아. 근데 시설하고 정비사업은 같았지?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고 시행계획이 고시가 되면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봤잖아. 근데 개발사업은 2단계 실시계획이 아니고 1단계라며. 그래서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죠. 사업 인정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줘. 간주를 해주죠. 간주를 해주는데 그 시점이 실시계획 고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면 어디로 갈까? 1단계로 가야지. 1단계는 무슨 계획? 1단계는 개발계획이지요. 자, 다른 사업은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개발사업은 여기에서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잘 보세요. 개발계획은 뭐 빼고는 다 있어? 지구단위계획 빼고는 다 있어. 그런데 이 개발계획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는 계획을 다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한다는 개념이고, 밑에는 계획의 일부만 만들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 계획은 나중에 만드는 이런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 다 만드는데 네 가지는 빠져. 빠진다는 말은 지금 이때 안 만들어도 돼. 나중에 개발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네 가지는 나중에 포함시켜도 돼. 우리가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아예 쉽게 말해서 통째로 개발계획이 나중에 나온다는 개념이고, 얘는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네 가지만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네 가지만.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용사용 대상이에요. 수용사용인 대상인 토지에 세목이 나와. 세목.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 개발계획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어? 수용 대상이 들어있다니까. 몇 번지 토지 무슨 건물을 수용하겠다고 쫙 나와있어. 목록이. 그게 이 개발계획 내용인데, 항상 개발계획이 나올 때 얘가 고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4개 중에 한 개라고. 이해갑니까? 수용사용 대상인 토지의 세목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맞다고. 뭐가 아니요. 개발계획 내용 맞는데 여기서 처음 수립할 때 꼭 수립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넣어도 된다고. 개발계획 내용은 맞는데. 이해가요? 이해가? 각 이제 학원마다 한두 번씩 한 1년에 찍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 저분만 대답하면 단다. 라고 찍히면 1년 내내 쳐다봅니다. 내내 쳐다. 예전에 이 학원이었지 싶어. 저는 여기서 대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 여기만 나오면 다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자꾸 대답을 해. 옆에서. 옆에는 누구냐? 남자분이야. 그 남자분은 공부를 잘해. 이 여자분이 좀 더뎌. 남자분이 자꾸 대답하는데 나는 거기서 자꾸 대답이 나오는데도 계속 있어 물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공법 선생은 남자가 대답하면은 완전 개무시한 쌩깐. 맨날 여자만 쳐다보고. 아니 내가 그럼 남자 뭐하러 쳐다봐? 나는 남자 안 쳐다봐. 여자만 쳐다보는 거야. 남자를 찾을래도 없다. 찾을래도 어떻게 찾아서 볼까? 보이도 않는데 뭐 이렇게 볼까? 난 앞에 있는 사람이 석줄까지밖에 안 봐요. 저 뒤에 있는 분은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런 수업 시간에 이제 성격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농담을 하면 하잖아. 나는 잘 받아줄 거는 농담하지.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뭐 어쩔, 당황스러워. 그럼 그다음부터 그쪽을 봐, 안 봐?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봐. 그거 안 본다고 또 사무실 쫓아가 또 얘기해 준다 또 뭐. 공부해서 이제는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러면서. 대구에 뭐 하고 그래서 왜 또 나만 봐요 그래. 자기가 얘기해야 다 아는 거라니까. 나만 봐요. 그냥 보지 말까요? 보지 말까요? 그러니까 안 봐, 옆에 안 봐. 그럼 또 쉬는 시간에 나와가 또 뭐라 해 또 나 자기 안 본다고. 우리가요 사람이 많이 보이다 보면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은 완전 4차원이다.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죠. 4차원은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 4차원은 귀여운 걸 4차원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4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뭐 5차원, 6차원 뭐 천지입니다. 5차원, 6차원 천지.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쟁위원회도 사실은 있어.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개발법에도 있고 정비법에도 있고 그래. 아 저기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 와붙다. 자 그러면 개발계획 내용 중에 수용 대상이 고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고시했죠. 그때 수용 대상이 미리 고시될 수도 있고 나중에 고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면은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개발계획 내용 중에 뭐가 고시됐을 때, 수용 대상이 고시됐을 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은 실시계획 내용 중에 수용 대상이 고시됐을 때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다른 사업은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 인정 받는 걸로 본다고 돼 있잖아. 그럼 실시계획에는 무조건 수용 대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개발계획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실시계획 내용에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지만 그게 결정되는 시점이 실시계획이 아니고 저 시점이라고. 그 시점. 그러면 개발계획에는 공사기간이 들어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시행기간. 지구단위계획 빼고 다 있다고 그러잖아. 시행기간이 들어있죠? 들어있으면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시행기간이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실시계획에. 이 계획에도 시행기간 적어놔. 공사기 여기도 적어놓는다고. 근데 결정되는 시점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봅니다. 자, 3번은 잘 아시리라고 봐요. 준용법률.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 가로 묶으세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많이 들어봤죠? 무슨 법 준용 밑줄? 공취법 준용한다. 자, 2번, 3번을 잘 알아야 되겠죠? 공취법을 준용할 때, 자, 가로를 묶어볼까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실시계획의 내용이에요? 개발계획 내용이에요? 개발계획 내용 중에 이런 뜻이에요. 개발계획 내용. 적으세요. 수용, 앞에다가. 방금 가로로 묶은 거 앞에다가. 개발계획 내용 중, 이렇게 적어보세요. 개발계획 내용 중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때는 공취법에 따른 밑줄 뭐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해갑니까?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업은 뭐라고 해야 돼?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 이렇게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재결 신청은 똑같아. 재결 신청은 자, 읽어볼까요? 공취법 규정에 불구하고 돼 있죠? 공취법은 재결 신청을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내 하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밑줄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밑줄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우리 시설 사업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시설은 시행기간 내 하라고 그랬어. 시행기간 안에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시행기간이란 것은 시점이 있는 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시행기간이잖아. 종료일까지라는 건 시점만 안 정해놓고 그냥 끝날 때까지 이런 뜻이지.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끝날 때까지 한다는 의미인데, 자, 시행기간이라는 것은 그냥 이해가 되면 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시행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개발사업은 실시 인가 나야 수용해. 저기부터 해. 저기부터 하지. 시행기간 내야 하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개발법은 그냥 종료일까지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의미는 같아. 중요한 건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요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수용 방식에서는 뭐 하자? 꼭 가져가자. 꼭 가져가자. 요게 우리가 가져가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용할 때 수용 방식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요? 돈이죠. 보상금이 많이 나가잖아. 그런데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와요. 토지상환 채권. 무슨 채권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상환 채권. 토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환하겠다는 거잖아. 수용 방식은 돈 주는 거예요? 토지 주는 거예요? 돈 주는 방식이잖아. 보상금. 돈 주는 방식인데 만약에 토지로 준다 그러면 그런 수용 방식의 뭐다?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용 방식의 예외. 이게 채권 주는 거야. 채권은 토지 주는 거거든. 그러면 수용 방식의 예외란 말은 수용 방식에서 돈을 주는 것은 돈을 주면 할 말이 없지. 당연히 돈 주는 방식이니까. 근데 수용 방식에서 나보고 강제적으로 당신은 돈 받지 말고 토지 받아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예외는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야. 소유자가 원해서. 수용 방식이면 돈 받는 방식인데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돈 안 주고 토지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환지 방식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 환지 방식은 뭐 주는 방식이에요? 토지 주는 거잖아. 토지를 주는 방식인데 거기는 뭐가 예외일까? 돈 내주는 게 예외예요. 그럼 환지 방식에서 토지 안 주고 돈으로 시행자가 강제적으로 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건 돈 받아 나가는 건 토지 소유자가 뭐해서? 원해서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보상금 대신에 이런 뜻이죠. 보상금 대신에 토지로 상환하겠다 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발행한다는 거야?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죠. 시행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용하고 있잖아. 시행자가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고? 원하죠. 토지자가 원한다면 돈 안 주고 매수 대금의 일부입니다.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부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용 방식은 나중에 일반 분양해야 되는 거죠.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방식인데 만약에 전부를 채권으로 줘버리면 일반 분양분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대금의 전부는 채권으로 못 줍니다. 일부만 채권으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그러네. 이번 주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또 선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돈 문제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 선수금입니다. 먼저 선자, 받을 숫자, 먼저 받는 돈. 그럼 뭘 먼저 받아? 나중에 원행지나 조성토지 등을 분양을 하겠죠. 분양하면서 받을 돈을 나중에 분양할 때 받아야 될 돈을 미리 받는 거야. 미리 받아. 역시 누가 받아? 시행자가 받지. 얘는 전부를 받아도 되고 일부를 받아도 된다. 요걸 우리는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자, 분양대금은 어차피 다 받을 돈이지요. 어차피 분양대금 받을 돈이잖아. 그래서 전부를 받아도 되고 일부를 받아도 된다. 여기는 일부만 지급한다. 이런 차이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토지상환채권 발행 있죠. 1번 하나만 봅시다. 누가 발행해?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시행자가 밑줄.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원하면 밑줄. 세 번째,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 전부 일부 동그라미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은 토지 상환 채권인데 돌려주는 건 토지로만 줘요? 토지 건축물로 줘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이해하시고 채권은 사실 우리는 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거야. 3월달에 한두 개 보고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를 봅니다. 선수금이 있습니다. 역시 누가 받아?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 조성토지 등 밑줄한 거 볼까? 조성토지 등. 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있죠? 이게 뭐예요? 괄호 안에? 그게 원형지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분양을 할 때 원형지 상태로 분양할 수도 있고 조성토지를 분양할 수도 있죠. 조성토지는 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한 거고 원형지는 원래 있던 형태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를 원형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돼 있죠. 자로부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밑줄 전부 또는 일부. 아까 채권은 일부만 대금의 일부 지급이죠. 주는 건 일부 지급. 받는 건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전부 일부. 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다섯 번째,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한테 무슨 의무가 있다?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용 방식은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환지 방식에는 이주대책 수립 의무 규정이 없어요. 이주대책 수립 의무 규정이 없어요. 환지 방식에는. 대신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해서 미리 찾아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 요 5개 공부하실 거예요. 5개 기억할 수 있겠어? 민간은 100% 수용권 안 주지? 수용은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시점이 다르지. 다른 사업하고 돈 때문에 2가지 공부했죠. 채권하고 선수금. 그리고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 5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분양하는 거 있죠.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분양 있는데 뭐 이번 진도는 조성토지만 한번 살짝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 우리 교재는 어디 나와요? 268페이지. 5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